가정법은 무엇인가? 그냥 말 그대로 가짜로 정해서 표현하는 법이죠,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슨쌤입니다. 마침내 이 강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많은 학생들을 영포자로 몰아넣는 영문법의 에베레스트, 마운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산 가정법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약 7개의 강의로 쪼개서 올릴 건데요. 이 모든 강의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본격적인 가정법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강의들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중학교 영문법의 기초를 나름 잘 끝내고 난 다음에 영문법 선행을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 이해력이 매우 상위 수준인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두 번째로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해력이 그나마 좀 중상위인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직도 가정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쭉 이어서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이 강의를 안 들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썩었다. 그리고 이제 영문법 위주의 공부에 분노하시는 분들, 단 하나의 강의로 영어 회화에서 완벽하게 가정법을 써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상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꼭 안 봐도 됩니다. 이 가정법 강의는 지금 현재의 학교 시험에서 가정법이 나왔을 때 잘 이해하고 100점을 딱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원어민들이 실제로 잘 쓰는 약간 변형된, 약간 바뀌었다는 뜻이죠. 약간 바뀐 범용의, 그러니까 넓게 쓰는 그런 가정법들을 소개하고 훈련도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일단 한국의 학교 내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엄격한 규칙의 가정법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학생들을 학교 영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학교 영어에서 100점 받게 해주는 가정법을 공부하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한국 학교 내에서만 통용되는 엄격한 school grammar, 즉 학교 영문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어라고 하면 그냥 영문법이 있는 거지 무슨 학교 영문법이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특정한 언어를 써오면서 생기게 된 법칙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 학교라는 곳이 이제 그런 것을 교육해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 비슷하고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곳이라서 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 문법조차도 바뀌기도 하고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일부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생명체처럼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점수를 위해서 지금 배워야 할 그 엄격한 법칙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학교 영문법을 공개하는 분들은요, 학교 다닐 때 이런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이런 학교 영문법이 자신의 진정한 영어 습득에 별 도움이 못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잘 다니려면 이 어려운 가정법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점수를 내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영문법이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나중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들도 표현 위주의 영어 학습으로 더 바뀌어 나가겠죠. 그 전까지는 제대로 배워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은요, 학교 영문법 내의 가정법은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뭐 근의 공식이니 뭐 삼각함수 공식 등 뭐 다양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공식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나면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공식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큰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가정법도 일단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반드시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정확히 외워두면 가정법은 편리하기 그지없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몇 번 난타당하고 나면 진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처음에 제대로 완전히 외워버려야 할 부분은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문과 함께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외웠던 공식이 더 다져지고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제 실제 문장에 바로 노출되면서 적응해 가면서 터득하고 언어를 습득해야지만 우리나라 학교 영어 시험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훈련 위주로 심도 있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무엇인가? 그냥 말 그대로 가짜로 정해서 표현하는 법이죠, 뭐. 학교에서 100점 받는 이 가정법의 종류를 제가 한 11개로 쪼개 보았습니다. 그 11개가 뭐냐 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 현재. 두 번째는 가정법 미래. 세 번째는 가정법 과거. 네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다섯 번째, 혼합 가정법. 여섯 번째, I wish 가정법 과거. 일곱 번째,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여덟 번째, as if, 다른 말로 as though 가정법 과거. 아홉 번째는 as if, as though 가정법 과거 완료. 열 번째는 관용적 가정법이라고 해서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11번째는 가정법 명사절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11개 정도로 쪼개봤는데 이 11개 가정법을 일단 1번하고 2번, 즉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미래를 합쳐서 한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1, 2번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떤 가능성에 따라 이러면 어떨까 하는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을 합쳐서 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3번, 4번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반대로 이러면 어떨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법이지요. 그리고 5번만 한 강의를 할 건데 5번은 앞에 나온 3번과 4번을 반반씩 섞은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을 묶어서 한 강의, 8번과 9번을 묶어서 한 강의, 10번 한 강의, 11번 한 강의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7개 강의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100점 만든 가정법 강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정법 이제 좀 잘 할 수 있겠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이 영상들의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료 강의입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강의 괜찮다 싶으시면 자녀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성은이 만극하겠나이다. 자, 그럼 가정법 첫 강의가 시작되는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